전쟁의 기술 제1부 1장 대처수상의 투쟁술 1970년대 초 영국의 정치계는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노동당이 정권을 잡고 나면 다음 선거에서는 보수당이 이기는 시기였다.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모두 품위와 예의를 지켰다. 사실 양당은 서로를 닮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4년 선거에서 보수당이 패하자 당원들 중 일부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다. 변화를 원했던 그들은 마거릿 대처를 당수로 지명했다. 그해 보수당은 분열되었고 이후 그 분열을 기회로 이용한 대처는 당수의 자리에 올랐다. 그때껏 누구도 대처 같은 정치인을 본 적이 없었다. 남성이 주도하는 세계 속에 뛰어든 여성인데다가 전통적으로 귀족사회 당인 보수당 내에서 자신이 중산계급 출신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옷차림도 수수해서 정치가라기보다 가정주부처럼 보였다. 또 그전까지 보수당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적도 없었다. 사실 대처는 우익 과격파였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언행이었다. 다른 정치인들이 부드럽고 타협적이었던 반면 그녀는 반대자를 대할 때 직설적으로 공격했다. 대처는 다분히 호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대처가 당수가 된 것을 한 번의 요행으로 여겼고 오래 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당을 이끌고 처음 2, 3년 동안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이 시기에 대처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시선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사회주의 체제를 매도했다. 그녀가 보기에 사회주의는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모두 질식시켜 영국 경제를 사양길로 접어들게 한 주범이었다. 그녀는 당시의 화해 무드를 깨고 소비에트 연방을 힐난했다. 1978년과 1979년에 걸친 겨울, 몇 개의 공공부문 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 대처는 정명 충돌을 감행하여 노동당과 제임스 켈러앤 총리를 이 파업과 결부시켰다. 이것은 대담하고 분파적인 발언으로서 저녁 뉴스를 장식하기에 딱 좋았다. 그러나 선거의 승리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 유권자들은 부드럽게 대하고 안심시켜야지 겁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니 말이다. 최소한 그것이 전통적인 상식이었다. 1979년 노동당이 총선거 실시를 요청했다. 대처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이 선거가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십자군 전쟁이며 대영 제국의 현대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했다. 켈러에는 점잖은 정치인의 대표 주자였지만 대처는 그의 약점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가정주부 출신 정치인인 대처에 대해 오로지 경멸만을 품고 있던 터라 곧장 그녀에게 반격을 가했다. 켈러에는 만약 대처가 승리한다면 경제를 충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선거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 전략은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듯 보였다. 대처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위협감을 주었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처가 켈러앤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형세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녀의 정치적 수사와 그에 대한 켈러앤의 반응이 양당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면서 유권자들을 양극화했다. 대중이 좌와 우로 갈라지자 그녀는 그 틈새를 집중 공략하여 부동층을 끌어들였다. 대처는 상당히 큰 표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다. 대처는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당황하게 해왔지만 총리가 된 이상 논조를 절제하고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것이 대중이 원하는 바였다. 그러나 대처 총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선거 때 공약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삭감이었다. 대처 총리의 정책이 진행될수록 켈러앤이 주장했던 대로 경제는 충격에 빠졌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같은 당의 남성 의원 다수가 수년간 자신들을 대해온 대처의 처신에 더 이상 분개를 참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문제 삼았다. 대처는 보수당에서 가장 존경받는 온건한 의원들을 외치라고 불렀고 이들은 대처가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경력에 오점이 남을까봐 두려워했다. 대처 총리는 그들을 내각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녀는 작심하고 모든 반대자들을 밀어낼 기세였다. 적들의 영역은 점점 커졌고 그녀의 인기는 하락의 일로에 놓여 있었다. 다음 선거에 그녀가 끝장날 것임이 틀림없었다. 1982년 대서양 반대편에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이 국내의 산적한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포클랜드 섬을 침공했다. 포클랜드는 영국령이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다. 군사정권 관리들은 영국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불모지인 포클랜드를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대처는 주저하지 않고 포클랜드에 해군 특수부대를 파견했다. 1만 3,000km에 달하는 먼 거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동당 지도자들은 무의미하고 희생이 큰 이 전쟁을 비난했다. 당내에서도 다수가 두려움에 휩싸였다. 섬의 재탈환에 실패한다면 보수당은 파멸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다. 그러나 다수의 대중이 그녀의 자질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들을 초조하게 만들어 놓았던 바로 그 자질을 말이다. 완고한 고집이 이제는 용기와 고결한 기품으로 보였다. 우유부단하고 겁 많은 데다 제 경력만 챙기는 주위의 남성들에 비하면 대처 총리는 단호하고 강해 보였다. 영국이 포클랜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하자 대처는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 보였다. 삽시간에 국내의 사회, 경제적 문제는 잊혀졌다. 대처는 정치 무대를 장악했고 다음 두 번의 선거에서 노동당의 압승을 거두었다. 해석: 마거릿 대처는 아웃사이더로서 권력의 정점에 도달했다. 중산 계급의 여성이고 우익 과격파였기 때문에 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의 아웃사이더는 권력을 얻기 위해 본능적으로 우선 인사이더가 되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 세간의 이목을 모으는 차별성을 잃어버린다. 대처가 주위의 남성들처럼 행동했다면 다른 남성이 그 자리를 빼앗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녀의 본능은 아웃사이더로 머무르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가능한 멀리까지 아웃사이더로서의 영역을 확장했다. 남성들의 군대에 대항하여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모든 단계마다 적절하게 차이를 부각시킴으로써 대처는 반대자들과의 사이에 선을 그었다. 이러한 적들은 그녀가 결단력 있고 힘이 있으며 자기 희생적이라는 인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대처는 덧없고 피상적인 대중적 인기 따위에 영합하지 않았다. 정치꾼들은 지지도의 수치에 일희일비할지 몰라도 유권자들의 마음, 즉 정치가들이 전쟁을 하며 얻으려고 하는 목표물은 호감을 주는 인사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인사에게 끌리기 마련이다. 일부 대중이 미워하더라도 내버려 두어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이다. 당신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들, 적들이야말로 당신이 든든하게 의지할 토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존재들이다. 한가운데로 휩쓸려 들어가지 마라. 그곳에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들게 마련이고 이 군중 속에는 결투를 벌일 공간이 없다. 사람들을 양극화시켜라. 그중 일부를 쫓아내고 전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라. 인생의 이런저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신을 자꾸 한가운데로 밀어넣으려고 할 것이다. 이는 정치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한가운데는 타협의 영역이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위험이 따른다. 언제나 저항이 가장 적고 우호적인 경로만을 찾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하게 되고 어중이 떠중이들과 함께 한가운데로 가라앉고 만다. 스스로를 적들에게 둘러싸인 아웃사이더로, 투사로 여겨야 한다. 끊임없는 전투는 당신을 강하게 하고 기민하게 만든다. 남들의 반목을 두려워하지 마라. 반목 없이는 전투도 없고 전투가 없으면 승리할 기회도 없다. 사람들의 호감을 사야 한다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보다는 존경받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낫다. 적들에 대해 승리를 거둘 때 얻는 인기가 더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